상간녀의 결혼식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드는 본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도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누구보다 소극적이고 나서는 걸 싫어하던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그랬겠어요. 모든 게 그 인간과 상간녀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조롱하던 둘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애 낳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어머,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남편과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며 바닷가 근처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웬 여자가 제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신혼여행 온 거야? 네가 여긴 무슨 일로... 아, 나는 여기 출장 왔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남편은 살짝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재촉하더라고요.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오빠 와이프분께서 어색해 하시잖아. 그제야 남편은 어색하게 저희 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미애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출장 중이라 결혼식을 못 갔네요. 그래도 축의금은 오빠 통해서 전달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기 없기. 집들이 하게 되면 꼭 초대해 주세요. 우리 동아리 사람들끼리 꽤 돈독했거든요. 진철 오빠가 둘이 소개시켜줬다면서요? 나 진철 오빠랑도 되게 친한데.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국 가서 정식으로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할 테니 그때 한번 봐요. 좋아요. 오빠 통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착하시다고. 식사하러 가는 중이세요? 네, 여기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햄버거집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쪽도 거기 가세요? 그때 남편이 중간에서 다급하게 커트하며 우린 다음에 보자 하며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셋이서 햄버거를 같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해외여행 간 곳이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휴양지인데 그곳에 출장을 왔다는 게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왔는데 어디 가냐는 둥 일정이 어떻게 되냐는 둥 물어보는 게 솔직히 좀 싫더라고요. 내 남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엉겨붙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불쾌했고요. 만남이 끝나자마자 제가 싫은 티를 좀 냈더니 남편이 워낙 부침성이 좋은 애라서 저래. 신경 쓰지 마. 별로 친하지도 않아. 하고 말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별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던 신혼생활 중 가장 행복했을 때가 남편과 야식을 시켜 먹을 때였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 모두 5kg는 기본으로 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제가 긍정적으로 변했고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됐거든요. 저에게 남편을 만나보라고 주선해준 사람은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대학 동아리에 괜찮은 남자애가 있다고 둘이 잘 맞을 것 같다며 제 전화번호를 그쪽에 전달한 게 시작이었죠. 생각해보니 결혼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치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선자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줬더라고요. 보통 주선자에게 옷 한 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전화했죠.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챙기냐 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고 싶다며 귀엽고 불러내서 정장 한 벌 맞춰줬네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지도 못했어. 우리 남편 소개시켜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 살아볼게. 야, 이래놓고 싸울 때마다 나한테 환불해내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땐 나도 환불 못 해준다. 명심해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하긴 현건이 그놈은 남자인 내가 봐도 진짜 진국인 놈이야. 그래서 다른 여자가 낚아채기 전에 재빨리 너한테 소개시켜준 거잖아. 현건이 그 자식 동아리 내에서 인기 꽤 많았어. 내가 꼭 보답할게. 괜찮은 여자 있으면 무조건 1순위로 너한테 소개시켜줄게. 아이 됐고 잘 살기나 해. 아무튼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응, 휴양지로 가길 잘했어. 너무 좋더라. 근데 거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 남편 대학 동아리 후배를 만난 거 있지? 누구? 같은 대학 동아리 후배면 나도 아는 사람일 텐데? 이름이 뭐더라? 주미애? 주미애? 걔가 거길 갔다고? 확실해? 이름이 주미애라고 했어? 응, 출장 왔다고 하던데? 출장?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색하게 헤어졌어. 워낙 부침성이 좋더라고. 좀 뭐랄까? 눈치 없는 타입? 나한테 음식점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그랬어? 미애가 거길 갔구나. 이름 석자만 얘기했는데 진철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표정이 내내 좋지 않았어요. 일이 있다며 가봐야 한다고 하길래 급히 헤어지긴 했지만 마음이 찝찝했죠. 대체 왜 그렇게 놀란 건지, 무슨 생각을 하길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지 며칠째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진철이에게 만나자고 해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어렵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사실 좀 지난 일이긴 한데 미애가 현건이 좋아했거든. 그냥 좋아했다고? 난 또 뭐라고. 그런데 미애가 집착이 좀 심했어. 약간 스토커 같았다고 해야 하나? 물론 걔가 출장으로 거길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우연히 겹친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일부러 거길 왔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그치?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미애 걔는 상상을 뛰어넘는 애니까. 무슨 아이돌 쫓아다니는 여고생 마냥 현건이 쫓아다녔다니까? 대학 시절 때 우리끼리 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막 불쑥불쑥 나타나곤 했거든. 술 진탕 마시고 현건이한테 오빠 왜 자기는 안 만나주냐고 행패 부린 적도 있고. 어릴 때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지. 순수하게 좋아한 게 아니라 약간 내 남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현건이가 동아리 모임에 늦으니까 미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현건이 본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야. 보통 본가 전화번호까진 모르지 않나? 그때 진짜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오싹하긴 하네. 어쨌든 미애도 이제 철들었겠지. 그게 언제 쪽인데? 그 정도면 둘이 사귀었던 거 아니야? 에이, 현건이 미애 안 좋아했어. 그런 여자 스타일 딱 질색이라고 하더라. 물론 내가 그 둘의 내막을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 둘만의 일이니까. 하지만 네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할게. 단지 네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네.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긴 할게. 미애가 워낙 이리저리 통통 튀는 애니까 걷잡을 수가 있어야지. 걔는 원래 대학 시절 때부터 그랬어.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 심지어 사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남편을 좋아했던 게 저로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만약 전 여친이었다면 신경이 쓰였겠죠. 처음엔 그 사실을 그저 가볍게 넘겼고 남편을 믿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는 몰라도 내 남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배신당한 그 순간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잔잔했던 제 일상에 폭풍이 몰아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신혼이니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편과 싸우게 됐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싸운 후로 냉전 상태를 3일 내내 지속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이 한마디만 먼저 걸어주면 저는 먼저 미안하다고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고집이 센 남편은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문자로 오늘 회식이 있다는 말 한마디만 딱 전달하고 연락두절이 되더라고요. 보통 회식하면 밤 12시가 넘기 전에 들어오던 남편이 새벽이 돼도 들어오질 않길래 전화를 걸었어요. 술 마시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애타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새벽 남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너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질리고 지쳐. 그 문자를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떴을 때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죠. 쭈뼛쭈뼛대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바람에 과장님 댁에서 신세를 좀 지게 됐어.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유가 뭔데? 대체 이유가 뭐냐고? 아니, 그 과장님이 자꾸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거야. 내 직속 상사인데 그걸 거절하기가 좀 힘들었어. 그거 말고 나랑 헤어지자고 문자했잖아. 내가? 언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며. 결혼 생활 지긋지긋하다며. 아니, 나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갑자기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눈앞에 문자를 보여줬어요. 문자를 보낸 것도 몰라? 설마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술 취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 취중 진담이야? 아니야,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번호는 맞는데 이거 누가 장난친 걸 거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장난? 누가 이런 장난을 쳐? 미안해, 잊어주라. 내 진심은 이게 아니야. 이 문자는 내가 모르는 일이야. 과장님이랑 있었던 거 맞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시간에 뭘 했겠어? 지금 과장님한테 전화할 수 있어? 곤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전화를 어떻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분인데. 지금 와이프한테 의심받는 것보다 과장님 숙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전화해. 그만 좀 해. 어쨌든 무사히 집에 들어왔으니까 된 거잖아. 이따 얘기하자. 나 얼른 씻고 나가봐야 돼. 남편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니 재빨리 회피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때 신혼여행지에서 만난 미혜라는 여자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100% 신뢰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어쩌면 나를 배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주선자였던 진철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멀리서도 어두운 표정이 느껴졌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돈이야. 정장은 이미 내가 입어버려서 돌려주긴 좀 그렇더라고. 이거라도 돌려줄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돈을 돌려주는 건데? 진심으로 미안하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무슨 일인데? 현건이 미애랑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 나도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철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확실해? 그렇다더라. 얼마 전에 동아리 모임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둘만 사라졌대.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아. 둘이 만나고 있는 거 몇 번 들킨 것 같더라. 내가 요즘 바빠서 동아리 모임을 못 갔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지. 같은 남자로서 형건이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놓고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아달래. 그런 놈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줬으니 내가 100번 잘못했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형건이가 다시 맘 잡고 너한테 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면 평화로워질 텐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절친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야. 형건이 그 자식도 웃긴 게 미희한테 넘어갈 거였으면 대학 시절 때 만나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라도 하던가. 유부남 돼서 만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지. 미혜 걔도 유부남 안 된 남자한테 추파 던지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난 둘 다 정신병자라고 본다. 애초부터 엮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귀엽고 엮어준 셈이니까 내 잘못이야. 나 이제 어떡해? 만에 하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때는 웃기게도 진철이를 원망했어요. 애초에 그런 놈을 소개시켜줬다는 것도 불륜을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도 전부 원망스럽고 화가 났네요. 차라리 몰랐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화롭던 제 인생이 그날부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마주하자마자 저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벽에 던지며 외쳤어요. 왜 그랬어? 왜?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제발 진정 좀 해. 말로 하라고. 내가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몰아세우고 화내고 욕하고 울부짖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자기를 못 믿냐고 자기도 이제 지친다며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연락두절이 됐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칼에 끊어내더라고요. 잘못한 건 그쪽인데 왜 제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 모든 시련을 왜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속상해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나중에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궁상맞게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겠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그때 저는 점점 미쳐갔고 결국 거식증까지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더라고요. 이미 들켰다 이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는지 의문이었어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모든 상황을 마무리한 후 헤어지기 직전, 그때 남편에게 진심으로 물어봤네요. 난 아직도 궁금해. 대체 왜 그랬어? 날 사랑하긴 했니? 사랑했지. 그래서 결혼생활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처음엔 분명 실수였어. 자책했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그 뒤부터는 나도 미친놈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가더라. 미안해. 나도 내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인생 제대로 망가뜨리니까 기분이 어때? 미안해.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행복하길 바랄게. 이 말은 진심이야.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이런 큰 아픔을 겪진 않았겠죠. 딱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으로 상간녀를 찾아간 적도 있어요. 회사까지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자 상간녀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날카롭게 쏘아 붙이더라고요. 여기 회사인 거 몰라요? 공과 사는 지켜주시죠? 공과 사를 끔찍하게 여기는 현명한 분께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셨어요. 남의 남자 뺏는 건 범죄라고 네 부모가 안 알려줬어? 그만하시죠. 이혼 과정 밟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뭘 어쩌자는 건지. 너 때문이잖아.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정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왜 원인을 남한테 돌리실까? 혹시 억울하세요? 화나세요?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 모르세요? 그쪽이 노력하지 않은 걸 왜 제 탓으로 돌리세요? 저는 노력했고 후회 없어요. 그럼 그쪽도 노력을 좀 하시던가요. 어이가 없네.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상간녀 주제 노력? 남의 남편 뺏는 노력을 뭐가 자랑이라고 짓거려? 너 신혼여행도 일부러 따라왔지? 스토커처럼 졸졸 쫓아다녔다며. 출장 아니고 따라온 거지? 맞아요. 오빠한테 선전포고하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왜요? 아, 그거 알아요? 신혼여행지에서 오빠랑 저랑 둘이서 꽤 자주 만났어요. 그쪽이 모르는 역사가 꽤 있는데. 야, 너 말 다 했어? 제대로 미쳤네?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년이 회사에 있네. 어떻게 남의 남자를 뺐냔 말이야? 제정신이니? 사람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그쪽보다 먼저였어요. 오빠랑 저는 아주 오래된 사이예요. 오빠의 20대 모습을 전부 알고 있는 게 나라고요. 중간에 끼어든 게 누군데? 흥분한 제가 일어나서 상간녀의 따귀를 때리려고 하자 로비에서 경비원이 쫓아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상간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달콤했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후 저는 한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가끔 진철이를 통해서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곤 했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속상할까봐 숨기려고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죠.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세기의 사랑을 펼치기라도 작정한 것처럼 SNS에 사진을 마구 올려대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제발 망해라. 꼭 망해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방해꾼이었던 것처럼 둘은 아주 예쁘게 사랑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그냥 둘의 소식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러웠던 인연은 이만 잊고 새 출발하기로 결심했죠. 이참에 한국을 뜨자 싶어서 해외로 무작정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도 하고 경력도 쌓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죠. 소식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롭게 살게 되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계절이 지날 때마다 저는 점점 괜찮아짐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이 약인가 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진철이를 만났어요. 진철이는 저에게 아주 쇼킹한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 혹시 전 남편 쪽 소식 들은 거 있어? 아니, 완전 단절된 채로 살아서 들은 게 없는데. 왜? 아니, 둘이 헤어졌다고. 그토록 눈물겹게 사랑하더니 지들도 별거 없었나 보네.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청첩장까지 딱 찍고 헤어졌나 보더라고. 이유가 뭐래? 헤어진 이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미애가 바람을 폈나 봐.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더라. 꽤 괜찮은 놈으로 갈아탄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모임 나와서 뻔뻔하게 자랑까지 했다고 하더라. 걔도 진짜 엉망진창으로 사는구나. 그러게 불륜의 양다리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 어쨌든 지금 만나는 남자만 불쌍하게 된 거지 뭐. 내가 볼 땐 현건이 조만간 너한테 연락할걸? 나한테 소식 물어보더라. 만약 연락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 걔 요즘 너한테 미련 남은 것 같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투명한지. 그때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던 사람이 순식간에 제 손바닥 위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먹였습니다. 잘 지냈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가끔 생각났거든. 그때 내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서. 소중한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서 내내 마음 아프고 후회됐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전화 좀 그만할래? 너 때문에 중요한 전화를 못 받고 있잖아. 내 사과 받아줄래? 사과 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말 다 했니? 그럼 끊는다. 저기 나 진짜 죽도록 후회했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 순 없을까? 우리 너무 허무하게 헤어졌잖아.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 그때는 죽도록 떼어내더니 이제는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네? 그 여자가 좋다며.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그 여자 미친 여자야.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진작 알았더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야.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 그 대학 들어가서 그 동아리에 들어간 거야. 그 여자랑 인연을 맺은 것부터 잘못됐어. 그나마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살만해졌는데 나 스스로 멍청한 선택을 해버렸어. 내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이젠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믿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 요즘 그 생각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할 거면 집어치우고 돈 준다고 말할 거 아니면 다신 전화하지 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네 목소리 듣는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행복하게 살게 놔줄래? 그때 내가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내 증오는 아직도 진행형이거든? 네 인생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미친 거니? 너 같은 놈이랑 눈도 마주치기 싫어. 만나면 머리채부터 잡을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그때 그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감정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얼마 후 진철이에게 또 연락이 왔네요. 그 있잖아. 내가 황당한 부탁을 받았거든. 무슨 부탁? 미애 말이야. 결혼한다고 하네? 그때 만난다는 그 남자랑 나를 잡았나 봐. 신랑 측이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친구가 별로 없다고 우리 동아리 사람들 중에 사회 봐줄 사람 알아보고 있나 봐. 근데 어제 나한테 연락했더라. 결혼식 사회를 좀 봐달래. 너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했다고? 왜? 내가 동기들 결혼할 때 사회를 몇 번 봐줬거든. 그거 보고 연락한 거겠지 뭐. 사회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안 한다고 하려고. 아니야, 그냥 해. 결혼식 사회를 보라고?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현듯 회사 앞에 찾아간 그날 상간녀에게 당했던 치욕과 수치가 떠올랐어요.
어쩌면 상간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 결혼식에 찾아가도 될까? 나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복수하고 싶어졌어. 본처 등장이요 하면서 불륜사실 까발리려고?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거 몰라? 고소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 그 여자 망신 줄 수만 있다면 교도소도 갔다 올 수 있어. 아, 진심이야? 결혼식 망치기라도 하게? 그럼 나더러 당하기만 하라고?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지.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 낸 상간녀가 새 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축하 메시지 정도는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줄 수 있지?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려볼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랑 신부 사진 위에다가 붙여놓을까?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신부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볼까? 꽹과리를 들고 가서 신부 입장 때 쳐줄까도 생각해봤네요. 다양하게 골탕 먹일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체면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걸 상간녀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상간녀의 결혼식 당일이 되고 막상 결혼식장을 향하려고 하니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기회는 오늘뿐이라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예식 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린 후 신랑 입장 시간이 다가왔을 시점, 진철이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진철이는 저와 눈빛 교환을 하고 있었죠. 오늘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하며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많이 긴장하고 있을 신랑의 모습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이 시작하자마자 신랑이 씩씩하게 입장을 했고 바로 뒤에서 상간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신랑이 입장한 후 신부 입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진철이가 외쳤습니다. 신부 입장 전 전처가 입장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입장을 하려다 말고 당황한 듯 두리번대더라고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버진로드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했고 순식간에 들썩이는 게 느껴졌어요. 사회자인 친구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고 저는 비로소 폭로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움찔대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주미애 씨와 아주 각별한 사이인 사람으로서 축하 인사를 하러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미애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미애 씨는 제 남편을 따라 신혼여행지까지 쫓아왔었고 유부남이 된 제 남편을 정말 열정적으로 꼬셨습니다. 결국 술자리에서 제 남편을 꼬시는데 성공한 미애 씨는 그날부로 성공한 상간녀로 살게 됐죠. 그게 참 자랑스러웠는지 본처인 저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몰래 뺏어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얼굴만 잘라서 SNS에 당당하게 올려놓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결국 주미애 씨의 집에 눌러앉게 되면서 저를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주미애 씨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저를 비웃었어요. 남편 뺏긴 제 탓을 하며 스스로 반성을 좀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성하고 자책했어요. 제가 못난 탓이었겠죠. 그리고 둘의 사랑을 축복해줬어요.
가정을 파탄낼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별 수 있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까지 하라고 응원해줬죠. 그런데 그토록 유난스럽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헤어짐의 원인은 주미애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새 전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로 갈아탔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결혼 생활 파멸의 원흉이었던 상간녀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과거와 과오를 없던 일로 한 채 깨끗한 척하며 순백의 신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네요. 저렇게 순진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알고 보니 가정 파탄범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혹시 신랑분은 주미애 씨가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부남을 만나면서 본인과 저울질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제가 가진 증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만 증거가 가득 차서 메모리가 부족할 지경이니까 마음껏 공개하겠습니다. 그 사이 스태프들이 와서 말리고 하객 중 일부가 와서 제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지만 진철이와 그 외 동기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겨우 막아냈어요. 덕분에 중요한 말들은 다 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중요한 불륜 증거가 든 메모리 칩을 신랑 손에 쥐어주며 유유히 퇴장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장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신랑 측 어머님은 혼절을 하셨고 신부 측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퇴장할 때 둘러보니 신부는 도망을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하긴 제가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일을 망쳐놨으니 도망가고 싶었겠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식장을 나온 뒤 진철이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곧이어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혼식 결국 취소됐어. 신랑 얼굴 빨개져가지고 소리치고 욕하고 난리 났다. 하객들도 처음엔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자리에 있더니 나중엔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라고. 신부 쪽은 하객들한테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 그 와중에 미애는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어디 도망가 버려서 드레스 업체 스텝이 찾느라 아주 진땀 빼더라. 아마 지금쯤 수습하느라 개고생 중일걸? 아무튼 고마워. 이젠 좀 억울함이 사라졌어? 어느 정도는? 그래, 나도 너한테 죄의식이 좀 있었는데 오늘 덕분에 나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네. 그리고 그날 밤 상간녀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쳤냐며 제정신이 아니라며 욕부터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덤덤하게 말했죠.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님께서 어쩐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주셨어요? 내가 너 진짜로 가만 안 둘 거야. 고소할 거야.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지? 너 내가 반드시 콩밥 먹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나 콩밥 좋아해. 맘대로 해. 대신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김에 명예훼손 좀 더 해도 되지? 네 회사에도 폭로할까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깟 감옥 내가 못 가겠어? 나는 네 인생 망칠 수만 있다면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막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지? 내 인생 너한테 제대로 꽂혔다고. 상간녀 하나 때문에 가정 파탄난 여자가 어디 제정신이겠어? 이게 끝일 줄 알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년아. 패배자 주제. 지 남편 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한 주제. 그래, 나 패배자야. 패배자 덕분에 결혼식 파혼당한 기분이 어때? 지금 내 손에 네 불륜 증거들이 넘쳐나는 거 잊지 마. 이건 절대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을 거야. 평생 네 곁에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명예훼손? 너한테 훼손당할 명예가 있긴 하니? 나는 단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 오히려 네가 신랑 쪽을 기만했던데?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것 또한 혼인 빙자 아니니?
유부남 뺏으려고 안달냈던 거, 계약직인데 정규직이라고 속인 거, 부모 직업 뻥튀기 한 거, 재산 속인 거, 양다리였던 거 전부 그쪽 신랑이 모르고 있던 눈치던데?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놀랐지. 이상하게 너에 대한 정보가 자꾸 귀에 들어오더라고. 네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동아리 사람들 전부 네 편일까? 그 사람들이 너의 결점까지 전부 감싸줄 거라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한테 버림받았어. 불륜 저지르고 양다리 걸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이제야 알겠니? 패배자는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더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마음껏 도발해. 억울해. 아무 문제 없는 결혼식에 왜 난입을 한 건데? 왜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딴 짓을 벌인 건데? 우리 부모님은 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지. 네가 나만큼 억울해? 나만큼 분통 터져? 나만큼 천불나냐고? 난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불효녀 됐는데 나만큼 힘들어? 넌 파혼당하고 끝이지만 난 이혼당했다고. 네가 내 고통을 느끼려면 아직 멀었어. 제대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니 상간녀도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분이 안 풀렸는지 저를 찾아와서 또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책임지래요. 결혼식이 파토난 덕분에 위약금 폭탄을 맞았으니 그 돈을 저더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지 팔짱을 딱 끼고 나불대더라고요. 원인 제공자가 위약금을 무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쪽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에 피해 주지 말고 위약금만 일부 준다면 나도 여기서 일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꽤 당돌하네? 나한테 돈도 요구하고? 어쨌든 그쪽 때문에 내 결혼식이 취소된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죠. 그럼 너 때문에 망가진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책임질래? 돈으로 책임질래? 그럼 나야 좋고. 그건 책임졌잖아요. 법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래요? 그럼 너도 법적으로 해. 상간녀가 본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법적으로 진행하면 되잖아. 너 지금 나한테 겁주니? 그리고 설마 위약금 낼 돈도 없는 거야? 아주 마음이 급하겠지. 듣기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까지 꿔가면서 결혼식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하던데. 신랑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했을 텐데 나 때문에 결혼식이 파토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네가 애초에 내 남편 빼앗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원흉이 너라는 생각은 안 하니? 인과응보라는 말도 몰라? 어쨌든 저는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끝난 건 넘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저한텐 과거라고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실수였다고요. 대체 언제까지 저를 괴롭힐 건데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건 방법이 잘못됐어요. 똑같이 되갚아주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잊고 털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 보니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복수를 한 것 같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꿈꿔왔거든. 네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돈 때문에 서러워지고 상간녀 낙인 찍히는 걸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이왕이면 더 힘들었으면 좋겠네. 그쪽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알죠?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현모양처로 살려고 했던 네가 더 소름 끼치는 거 알지? 상간녀는 그날 그렇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상간녀를 볼 수 없었어요. 저 또한 사는 게 바빠서 상간녀를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결혼식을 제 손으로 파토내고 나니 이제야 좀 상간녀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생을 망친 여자에게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나름 후련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게 자랑도 아닌데 결혼식에 난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만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아마 그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사실 하객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멀리서 시간 내서 먼 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그 시간을 망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그분들도 제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진철이가 그러더라고요. 동기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가 회자되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그 일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해외에 출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해외로 나가서 일을 이어서 했고 그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상처를 준 한 사람으로 인해 사람 자체를 미워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잖아요. 상간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여자의 소식도 어느새 끊긴 지 꽤 됐네요. 하긴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잊혀질만 하죠. 회사를 관두고 쥐죽은 듯이 살게 됐다는 게 상간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퇴직금으로 파혼을 수습하자마자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들었어요. 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네요. 그렇게 나대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동아리 모임도 나오지 않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숨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저도 그 여자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게 되니 자연스레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놈은 바람 피울 놈이었고 애초부터 내 인연이 아니었던 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일찌감치 인연이 아닌 놈과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새 출발을 하게 됐으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 제가 이긴 거겠죠? 적어도 호래비 마냥 초라하게 혼자 살고 있는 전 남편의 인생보다는 제 인생이 나은 게 확실한 것 같네요. 이렇게 웃는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처받았던 게 굳은 살이 돼서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어요. 제 인생도 그만큼 성숙해진 거겠죠? 앞으로 더 성장할 제 인생을 기대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밝은 소식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